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서사위의 2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연의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연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1주차 강독 자료를 e캠퍼스에 탑재할 텐데 강독 자료를 읽어보면서 유비, 관우, 장비의 출신과 그 재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삼국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각국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갑시다. 위나라는 낙양에 도읍을 하고 있고 산동 지역과 하북성, 하남성, 그 다음에 서쪽과 동북 지역까지 상당히 넓게 위치해 있네요. 오나라는 건업, 지금의 남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강동, 강남 지역, 그리고 밑에 월남 지역까지 동남 지역을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나라는 사천성, 성도 지역에 도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군요. 자, 그러면 삼국지 정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국 시기는 중국의 어느 역사 시기에 해당할까요? 삼국 시기 이전은 중국에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두 번째 통일왕조였죠. 첫 번째 통일왕조는 어느 나라였나요? 바로 진나라였죠. 그렇지만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진에 이어서 전 중국을 통일한 한은 40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안정된 가운데 찬란한 중국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중국의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모두 융합하고 흡수하면서 한나라는 중국의 고전 문화를 완성하고 기틀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도 중국을 표시하는 가장 오래된 글자는 바로 한이죠. 중국의 글자 뭐라고 하나요? 한자. 중국의 문화, 중국의 문장은 한문이죠. 그리고 중국의 대다수에 속하는 중국 민족을 뜻하는 말은 한족입니다. 이렇게 한은 중국을 표시하였던 가장 오래된 글자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삼국시기는 이 한나라 이후에 그 분열된 중국의 면모를 나타내는 후한 184년 황건적의 난으로부터 280년 진이 통일되기까지의 그 큰 기간을 가리키는 시기이기도 하고 조금 짧게는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세 나라가 정립했던 약 40년간의 시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한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분열된 상황이 나타난 것일까요? 한나라는 초기부터 황실과 호족들 간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정권을 공고히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황실들을 각 지역에 분봉하면서 전체의 중국을 통일하는 방법을 취해왔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되자 점차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인관계로 형성된 외척들이 너무 많은 세력을 가지게 되었죠. 게다가 황제를 중심으로 한 황관들은 어린 황제를 농락하고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정치의 시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농민들은
백성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 백성들의 불만이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밀란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죠. 18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각 지방의 군벌들은 기의하여서 황건적을 물리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189년에 십상시라고 하는 환관의 10명의 환관의 무리가 하태우의 오빠인 대장군 하진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조와 원소가 500명의 군사를 끌고 궁으로 들어가서 환관 2000명을 죽이죠. 이것이 십상시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이한 군벌들은 자신의 세력들을 점차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동탁은 환관들이 죽고 난 자리에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승상이 되죠. 그리고 나이 어린 황제를 꼭두각시로 여기고 조정의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조조와 원소 등의 군벌들은 반동탁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동탁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동탁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하북지역 군벌 중에 한 명이었던 조조는 어떻게 해서 위나라를 세우게 된 것일까요? 반동탁 연합군의 수령이었던 원소는 동탁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력자가 됩니다. 조조는 원소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지만 계속 원소를 견제하다가 200년에 치러진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북 지역의 새로운 실력자가 되지요. 조조는 어린 한 헌제를 옹위하고 승상에 오르게 되고 둔전제를 실시하면서 병력을 강화하고 군량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조조는 208년 천하통일의 꿈을 안고 강동, 강남 지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죠. 그렇지만 손권과 유비연합군에게 대패하여서 퇴각하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적벽대전이었습니다. 적벽대전 이후에 조조는 자주 강남과 강동 지역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호시탐탐 전쟁을 벌였지만 이후로 삼국이 정립되어지면서 그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20년 조조는 66세의 나이를 별세하였고 그해 11월 조조의 아들 조비가 낙양을 도읍으로 하여서 위나라를 건국합니다. 삼국지연의 주인공인 유비는 어떻게 해서 총나라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유비는 한 황실의 후손이라는 정통성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을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세력도 없었기 때문에 뚜렷한 세력 기반 없이 20년 세월을 말단 관직을 전전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황건적 토벌 이후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 세력 기반이 그렇게 든든하고 공고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던 유비는 제갈량을 얻고 나서 드디어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됩니다. 때마쳐 조조가 남쪽으로 공략해오자 손권과 연합하여서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대패시키고 명성을 얻게 되지요. 제갈량은 유비를 도와서 촉지역에서 기반을 닦도록 유비의 여러 일을 도와주게 되고 특히 211년 군사적 요충지인 익주를 공략해서 이 지역을 세력 기반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유비는 제갈량과 자신을 도와주는 무리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촉지역에서 점차 많은 명성을 얻게 되고 민심을 얻게 되죠. 그리고 221년 4월 성도의 도읍을 정하고 한해 정통을 계승하였다는 의미로 촉한제라 칭하는 총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삼국 중에 오나라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나라를 세운 손권은
강동지방 호족인 손견의 아들이었지요. 손견은 강동 지역을 근거로 충분한 재력과 무력을 갖춘 지방 호족이었습니다. 손견의 첫째 아들인 손책이 요절하고 둘째 아들인 손권이 아버지의 병력과 재력을 물려받게 됩니다. 손권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유와 노숙과 같은 인재를 두루 등용하고 토착 세력들, 호족들과 잘 연합하면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여서 세력을 넓혀갑니다. 특히 조조가 강동 지역을 탐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을 때 유비와 연합하여서 적벽대전을 치르며 조조를 대패시키고 남쪽 지역을 잘 사수하게 되죠. 211년에는 형주 지역을 공략하면서 강남 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손권은 안정적으로 오나라 지역을 지키고 222년에 스스로 연호를 세우고 229년 건업, 지금의 남경 지역의 도읍을 정한 후에 오제라고 칭하게 됩니다. 위오초, 삼국으로 정립된 이 시기는 그러나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삼국의 영웅들은 차례로 사망하게 되죠. 220년 조조가 병사한 후에 223년 유비 역시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병사합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아들 유선을 보좌하면서 5차례에 걸쳐서 위나라 정벌을 하기 위한 북벌을 시행하게 되죠. 그렇지만 제갈량 역시 234년에 오정원 전투를 마지막으로 병사합니다. 위나라는 제갈량의 북벌을 저지할 수 있었던 사마의가 중심이 되면서 사마씨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지요. 그리고 263년 사마소는 드디어 촉한을 멸망시키고 진왕에 봉해집니다. 사마씨는 진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마침내 위나라로부터 선양의 형식으로 진무제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280년 진무제는 오나라마저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국 시기는 후한 이후에 위, 진, 남북조라고 하는 위진 시기, 중국 역사에서 바로 그 시기에 해당하겠네요.